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4대강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가 16개 보호 가운데 6개의 보호수문을 어제 열었습니다. 그런데 수위를 최대 1.2m 낮추는 데 그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8개 보호 가운데 가장 하류에 있는 창녕 함안보입니다. 수문이 열리자 갇혀있던 강물들이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녹조 등의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밀어붙였던 이 사업이 결국은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될 그런 사업임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낮춰지는 수위는 0.2에서 최대 1.25m에 그칩니다. 방류량도 이번에 개방되는 6개 보호 전체 수량의 13% 수준입니다. 지난 3월 낙동강에서 녹조 제거를 위해 추진된 시험 방류함보다 후퇴했습니다. 보호에 대해서 3m 이상 정도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거다. 찔끔 개방이라는 비판 일자 정부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6개 보호 주변 60개 농업용수 양수장의 수중 취수구를 4대강 사업 이후 높아진 수위에 따라 상당수 높였기 때문에 다시 수위를 낮출 경우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너무 낮은 수위의 취수구가 있으면 물을 끌어올리는데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4대강을 건설한 이후 수위가 높아지자 그에 맞추어서 양수구 취수구의 위치도 높였다라고. 이에 따라 정부는 취수구의 높이를 다시 낮추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모내기철 이후 수위를 다시 조절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들도 발맞춰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 부문에서 오랫동안 비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지면서 그 인원이 많아 갈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급식 조리원과 교무 보조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빠져 있다며 근속수당 인상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똑같고 승진, 승급조차도 없는데 무기계약직이 어떻게 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경남교육계 비정규직 직원은 교육청 소속 9,100여 명과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된 근로자 1,400여 명을 포함해 10,000명이 넘습니다. 경남교육청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과 타 교육청과의 협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국가 재정 형편과 또 국민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춰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농협도 농협중앙회와 26개 계열사의 비정규 직원 5,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지만 10,000명이 넘는 단위농협의 비정규직 직원은 논의조차 없습니다. 수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정규직화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노동조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비정규직 채용이 법제화된 지 20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창원지법 형사 3단독은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5천만 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현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액수가 5천만 원으로 크지만 차정섭 군수가 먼저 뇌물을 요구했고 뇌물을 준 뒤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즐길 거리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 마산만의 도섬 해상유원지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잊혀져가던 도섬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볼거리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마산만과 마창대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간단한 요기도 가능합니다. 도섬 해상유원지의 사무실과 매점, 전망대 등을 갖춘 종합관광안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족했던 편의시설이 보완돼 반응은 좋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저 여기 들어오면은 화장실 지저분할 것 같아서 밖에서 사실 이용하고 들어왔거든요. 괜히 좀 했다 이래 할 정도로. 도섬은 지난 1980년대와 90년대 한 해 30만 명이 찾았지만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지난해 9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동물원과 놀이시설 등이 없어지면서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볼거리가 없어졌기 때문. 편의시설 건립만으로 유명 관광지 명성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특색 있는 섬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다고파 국가축제라든지 어시장 장어축제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해서 도섬을 활성화한다면 지역적인 경제 활성화는 편의시설 보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들어오면은 도시락을 싸가 온다든지 그는 또 불편함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즐기면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국내 최초 해상 유원지 도섬이 옛 명성을 되찾아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효시 고리 1호기가 오는 18일에 문을 닫습니다. 고리 1호기는 40년의 역사를 마무리 짓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노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8년 4월 고리 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21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 파키스탄, 인도에 이어 4번째였습니다. 당시 고리 1호기 사업비는 1,560억 원, 경부고속도로 429억 원보다 3.6배나 더 큰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건설하고 제1호기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은 조국 근대화와 민족중의 토정에서 이룩한 하나의 기념탑이라고 강조하고, 당시 우리나라 전체 전기 생산량의 9%를 맡은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1년 만에 터진 2차 석유 파동을 극복하게 한 견인차였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30년 설계 수명을 다했지만 큰 논란 없이 10년 연장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논쟁은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2년 원전 성적서 위조와 납품 비리, 그리고 정전 사고 은폐에다 130여 차례의 고장 정지까지. 고리 1호기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되고, 고리 1호기 폐쇄하라! 계속된 반대 여론에 결국 정부는 2015년 6월 수명 재연장을 포기하고 2017년 6월 18일 영구 정지를 결정합니다.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영구 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40년간 고리 1호기의 누적 전력 생산량은 1,528억 킬로와트시, 부산 지역 8년치 전력 사용분 또는 현대차 소나타 70만 대 수출 효과와 맞먹습니다. 대한민국 초고속 성장 시대 영역의 40년을 보낸 고리 1호기.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에 밀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날씨가 드디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창원의 낮 기온 25도가 예상되고 어제 30도로 웃돌았던 합천은 28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맑은 하늘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는 무척 높겠습니다. 경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은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까지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마셔야겠고요. 모자와 선글라스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겠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약간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고요. 오늘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창원과 거제 18도, 함안이 15도로 모두 20도 안쪽에 머물고요. 낮 기온도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 정도나 낮고요. 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해상에서 높게 일겠고 동해안 지역은 너울로 인한 파도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 변화도 크지 않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 전통시장이 정부의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18억 원이 투입됩니다.
거창 건립 한마음도서관이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길 위해 인문학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합천군의회가 어제 개회하면서 앞으로 22일 동안 1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에서 생산된 하동 매실이 건강 보조식품으로 가공돼 중국 시장을 공략합니다.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중단됐던 따오기의 일반인 공개가 어제부터 재개됐습니다. 따오기 관람은 생태 해설사와 함께 우포늪을 탐방하고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관람 우리 안에 있는 따오기 21마리를 관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상남도와 창녕군은 내년에는 따오기를 야생 방사하기 위해 올해 20여 마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결핵 전문 병원인 국립마산병원이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현대화병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산병원은 어제 신축 건물 준공과 개원 76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 건물에서의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신축 병동은 기존 병동보다 병상수를 배 이상 늘린 350의 병상을 갖췄으며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현대식 음압 병실도 마련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본격적인 폭염 대응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보건소와 주민센터 등 5,448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하고 홀몸노인 등을 위해 노인 돌보미와 사회복지사 등 14,465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했습니다. 또 오후 2시와 5시 사이에는 건설 현장과 체육활동, 각종 행사를 자제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유도합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경남의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7.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5.34%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경남에서 상승률이 높은 곳은 남해군 9.52%, 함양군 8.9%, 김해시 8.88% 순입니다. 각종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 확충 등이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반면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거제시와 통영시로 조선 경기 침체에 따라 둔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상남도와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관련한 면담을 하고 서부 경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확충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취약 거점 공공병원 선정 사업에 경상남도가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건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새 정부의 송전탑 문제 해결과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공동체 파괴,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에 서울의 상경에 송전탑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 밀양 송전선로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